여러분, 안녕하세요. 50대, 60대, 아니 70대까지 살면서 많은 모임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모임들은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시죠. 첫 번째, 시간 낭비형 모임. 서울에 사는 65세 김영자 씨는 금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분주했습니다. 그날도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이라 냉장고에 보관해 둔 과일을 꺼내 정성껏 바구니를 꾸미고 거울 앞에서 모임에 입고 갈 옷을 고르는 데만 한참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너무 화려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평범해도 안 돼. 그녀는 자신을 달래듯 중얼거리며 신중하게 옷을 골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성껏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죠. 그러나 막상 자리에 앉고 나니 상황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때 우리 수학여행 갔던 거 기억나? 맞아. 너 그때 꼭 짝꿍처럼 따라다녔잖아. 누구네 딸이 이번에 의대 들어갔다더라. 한두 번은 웃고 넘길 만한 이야기였지만 이런 대화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영자 씨는 문득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이 이야기를 또 하네 라며 지겨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모임이 끝날 즈음에는 어김없이 술자리로 이어졌습니다. 한두 잔은 즐겁게 마셨지만 친구들의 권유로 억지로 몇 잔 더 마시고 나니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라며 자리를 뜨려 했지만 아니야, 좀 더 앉아 있어. 내가 없으면 재미없잖아라는 친구들의 만류에 결국 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던 길, 그녀는 피곤해 지친 몸으로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손잡이를 붙잡아 겨우 넘어지지 않았지만 심장이 쿵쾅대며 무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다리를 주무르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붓고 아픈 다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다시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모임을 왜 나가는 거지? 정말 필요한 걸까? 정성껏 준비한 과일 바구니와 신중히 고른 옷이 문득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반복되는 대화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모임을 다녀오면 오히려 피로감이 쌓이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한 활동으로 바꿀 때입니다. 독서, 요가, 산책처럼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루가 훨씬 더 충만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영자 씨처럼 자신의 시간을 다시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부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모임. 정현수 씨 68세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지역 커뮤니티 모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활력소였습니다. 모임에서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부터 일상적인 웃음거리에 이르기까지 유익한 대화가 오갔고 연수 씨는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부터 차려입고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모임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반갑게 그녀를 맞아주었고 연수 씨는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의 방향이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지 않아요? 이러다 다 굶어 죽겠어. 맞아. 나도 병원비 때문에 허리가 휘겠더라니까. 경제가 점점 더 나빠질 텐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모르겠어. 처음엔 가만히 듣던 연수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소연에 맞장구를 치는 것이 오히려 연수 씨의 기운을 더 떨어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제 남은 건 걱정뿐이야. 이 한마디가 연수 씨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나가서 얻는 게 뭐지? 기운이 나야 할 텐데 오히려 우울한 기분만 남네. 그날 밤 연수 씨는 자신을 돌아보며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모임은 가지 말까? 그녀는 모임이 주는 기쁨과 무거운 기분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당분간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정연수 씨처럼 부정적인 대화가 중심이 되는 모임에 나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대화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긍정적인 시각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잠시 모임에서 거리를 두고 자신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에 참여해 책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배우거나 꽃꽂이 교실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경험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가치 있게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연수 씨도 이후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희망 에세이 읽기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나누는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빛을 밝혔고 매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힘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만남을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삶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재정적 부담을 주는 모임. 박순자 씨 61세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삶의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매달 한 번씩 만나던 친구들은 순자 씨의 일상에 활력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모임이 열렸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순자 내가 낼 차례지. 그래, 순자가 오늘 과일도 가져왔으니 너만 믿는다. 친구들의 반가운 웃음 속에서 순자 씨는 별 생각 없이 계산을 맡았습니다. 이전처럼 기쁘게 대접한 것 같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찜찜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무심코 가계부를 열어 지난달 지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임 비용만 따로 계산해 보니 한 달 동안 쓴 돈이 5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50만 원, 이게 다 친구들 모임에서 쓴 돈이라고? 순자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다시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일, 선물, 식사비까지 모두 포함하면 매달 적지 않은 돈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가계부를 들여다보던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모임 날이 다가오자 순자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번엔 그냥 간단히 하자고 말할까 여러 번 연습하며 혼잣말을 해봤지만 막상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할 자신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깐깐해 보이지 않을까? 혹시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모임 날이 되었고 순자 씨는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이번에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모임 내내 마음 한편에 묵직한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속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 말을 못 꺼냈을까? 이대로 계속 모임에 나가면서 부담을 느껴야 하는 걸까? 혹시 여러분도 박순자 씨처럼 모임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담을 계속 안고만 있다면 즐거운 만남도 스트레스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더 가벼운 만남을 제안했을 때 기꺼이 동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엔 간단히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눠볼까요? 라고 제안해 보세요. 또는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은 장소를 직접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순자 씨도 결국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친구들에게 다음 모임은 우리 집에서 차 한잔하며 간단히 즐기자라고 제안했을 때 친구들은 오히려 더 편하게 느끼며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도 더욱 진솔해지고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모임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길입니다. 네 번째, 거칠의 중심의 모임. 홍길자 씨 70세는 매달 열리는 고급 레스토랑 모임을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 여러 벌의 옷을 꺼내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평범한 것 같고 저건 너무 화려하네. 도대체 뭘 입고 나가야 할까? 길자 씨는 마음에 드는 옷을 찾지 못해 결국 동네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싸지만 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스카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모임에서 친구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역시 멋지다는 말을 해주길 기대하며 말이죠. 모임 당일 길자 씨는 새로 산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시작되고 친구들이 화려한 액세서리와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빛나는데. 저녁 식사 후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에서 친구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길자 씨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비교의 늪에 빠졌습니다. 내 얼굴이 이렇게 피곤해 보이다니 왜 나는 이런 모임에서 즐겁지 못할까? 그날 밤 길자 씨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여러 벌의 옷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만남이 필요해서 나가고 있는 걸까? 이 모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혹시 여러분도 홍길자 씨처럼 모임 준비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며 스트레스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들과의 만남은 기쁨을 주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거칠애와 외적인 조건에 치중된 모임은 오히려 피로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모임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지? 만약 그 답이 긍정적이지 않다면 모임의 방식을 바꾸거나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길자 씨도 이후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음엔 우리 동네 카페에서 간단히 차 마시면서 만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에 친구들은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후로 길자 씨는 값비싼 레스토랑 대신 작은 카페나 공원에서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옷과 외모에 신경 쓰기보다 친구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만남에서 길자 씨는 진정한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닌 진심이 담긴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에너지를 써보세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은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스스로를 편안하게 해줄 모임 방식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남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모임. 장미란 씨 66세는 친목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며 이야기 나눌 생각에 새 옷을 꺼내 입고 작은 선물까지 준비했죠.
모임 장소에 도착한 그녀는 오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이야, 미란아. 잘 지냈어? 와, 정말 얼굴 그대로네. 관리 잘했네. 환한 인사를 주고받으며 자리한 미란 씨는 오랜만에 만남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화의 흐름이 점점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네 아들이 취업 준비만 몇 년째래. 진짜. 그 집은 왜 그렇게 애들이 잘 안 풀리지? 어느 집은 요즘 이혼 소송 중이라던데. 애들이 아예 집을 나갔다나 봐. 대화가 깊어질수록 내용은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이나 어려움을 나누며 비난과 동정 섞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가만히 듣고 있던 미란 씨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건 너무 사적인 이야기 아닌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대화에 끼어들어 다른 주제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대화에 맞장구를 쳐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모임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한 친구가 미란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미란이는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고민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 씨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내 이야기도 이렇게 떠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란 씨는 여러 가지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모임엔 나도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야 하나? 아니면 이런 모임 자체가 내겐 맞지 않는 건가? 그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 모임에 나가서 얻는 건 뭘까?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도 장미란 씨처럼 남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모임에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모임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관계를 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용기를 내어 모임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전환해 보세요. 예를 들어, 최근에 이런 책을 읽었는데 정말 좋았어. 너희도 한번 읽어볼래? 라며 대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어렵다면 과감히 모임을 떠나 자신에게 더 가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란 씨도 이후 자신의 관심사와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모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원예 수업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고 함께 꽃을 가꾸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에너지와 행복을 주는 만남으로 채워보세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들어질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삶의 방향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여러분께 더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처럼 스트레스와 부담을 느끼게 하는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만남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노후를 함께 걸어가는 노후 산책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선택을 시작하세요. 저희는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